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죠.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아마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국회 관련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요, 제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청와대 발제부터 좀 갈 텐데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공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관련해서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북한, 또 안보 동맹까지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텐데요. 신혜원 반장이 관련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의 첫 상견례가 될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들어 청와대가 분주해진 이유인데요. 회담 테이블에 뭘 올릴지 예습을 철저히 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핵심 이제 3가지 꼽아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에 있거든요. 주된 논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도 지어줘야 좀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급망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답보 상태인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네, 한미 정상회담의 새 의제는 뱅뱅뱅이 아니라 백신과 반도체, 북한이었습니다. 다음 주 제 발제 때 이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신 이야기부터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인데요. 미국 제약사의 백신 기술과 원료를 도입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mRNA 백신 국내 생산과 관련하여 국내 제약사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상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기업과의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mRNA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뿐입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오직 자체 생산만 한다라는 입장인지라 모더나 쪽에 확 무게가 실립니다. 모더나는 최근 한국지사 대표 등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규모와 상징성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맡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혹은 현재 노바백신 생산 중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회담의 두 번째 의제, 반도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 찾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위기 속에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이 K반도체 지원하고 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이라면서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가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요. 여기에 정부는 세액 공제 확대, 금융 지원, 인프라 등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K 반도체 벨트를 형성하는데요. 판교와 기흥, 화성, 평택, 온양의 서쪽, 이천, 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이 K자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백악관은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세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날인 현지 시각 20일 미 상무부가 두 번째 글로벌 반도체 회의를 여는데요. 삼성전자 또다시 호출했습니다. 이 초대장에는 반도체와 공급망에 대해서 열린 대화를 하자
반도체 칩 공급 수요 업체를 한자리에 모으고 싶다는 아주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 압박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방미 사절단에는 최태원 SK 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K그룹, 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SK이노베이션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내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하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We have to move now. What I'm proposing is a one-time capital investment of roughly $2 trillion in America's future, spread largely over 8 years, investing in our infrastructure. 자, 마지막 회담이제 북한입니다. 미국의 사상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인 에브리 헤이스가 오늘 비무장지대 DMZ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 국가정보국은 이 9.12 테러 이후에 설립된 부처로 CIA, 또 FBI 등 이 미국 정보기관 15개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입니다. 헤이즈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정보수장이지만 이례적으로 DMZ 방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치밀한 계산이 깔린 행보입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를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올해 핵과 ICBM 시험 재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헤인즈 국장은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 차원에서 곧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현재 큰 틀만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이걸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에 접촉을 제안했지만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하에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반응이 그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최근 펴낸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 사진집을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했던 판문점 회동 사진에선 문 대통령 모습만 지웠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 극도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남은 임기는 1년 남짓.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다시 한번 역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백신, 반도체, 북한, 주요 의제로